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백악관 측이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임을 확인했습니다. 125%의 상호 관세율에 20%의 펜타닐 관세 비율이 추가적으로 더해졌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하면서 전문가의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회했습니다. 근원 CPI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8% 오르면서 전망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 조치를 90일간 보류했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 결정을 언급하면서 협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선박 수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조선업을 매우 잘하는 나라들이 있고 우리는 이를 국가들로부터 최첨단 선박을 주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1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기록적인 폭등을 만들어낸 지 단 하루 만에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3월 CPI 상승률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 예상외로는 둔화세를 보였지만요. 아직까지는 이 본격적인 관세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절대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이고요. 또 백악관이 대중관세율을 기존에 알려진 125%에서 145%로 20%포인트나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또 이 장 마감쯤 중국 기업들에 대한 상장 폐지 검토라는 루머가 돌게 되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평소라면 이 정도 루머라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을 시장이었지만 현재 뉴욕 증시가 얼마나 예민해져 있고 또 불건강한 상태인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M7 전 종목이 2%에서 많게는 현재 테슬라 7%까지 급락을 보인 가운데 월마트와 유나이티드 헬스 등 방어주들은 이날도 견조한 흐름 보였고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역시 이 미증시와 약간의 커플링 형상 보이게 되면서 이 전날의 급등세를 약간은 되돌리고 있는데요. 현재 AI 관련주들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대표가 광주를 AI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공약 중에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현재 맥이 모여주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지지율 가상 양자 대결에서 계속적으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 관련주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에서 오늘은 특이하게 한덕수, 이 권한대행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유력 대선 후보로 소개받고 이번 통화를 성사를 시켰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또 조선 기자재들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와줬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최첨단 선박을 구입해 올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 K조선에 대한 기대감 커져가고 있는 와중에 과연 전반적인 증시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어제 6.6% 이상 강한 급등을 보였던 코스피 시장. 지금 이 시각 경우에는 약 2% 가까이 장 초반 대비해서 더욱더 하락폭을 넓혀가고 있고요. 어느새 2%에 가까운 하락률 보여주고 있네요. 2,397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2,400선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도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도 마찬가지로 76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연기금은 아직까지도 지수 하방 단단히 방어하면서 매수 기조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어제 5% 가까이 거의 6% 급등을 보여준 코스닥이죠. 지금 이 시각 0.12% 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당히 현재 방어력이 상당한 코스닥이고요. 680선 아슬아슬하게 지켜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더불어서 이 기관도 소폭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은 현재의 상황을 저가 매수의 적기로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지수가
모두 약간의 눌림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살짝은 더 눌려가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네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2원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16원이 내려갔던 것에 비하면 환율도 약간은 안정세를 되찾았다.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어제와 동일합니다. 피팅 밸브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 피팅 밸브 계속해서 이 빨간불과 파란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은 이 강세를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섹터로 보여지네요. 또 계속해서 LNG와 조선 관련해서 이어지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장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제가 시장을 얘기할 때 미국장이 급등 나왔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트럼프는 원래 사탕을 줬다가 뺐다가를 잘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말 바꾸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급등을 해도 미국 시장이 18,000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나스닥 기준으로 언제든지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빠지긴 빠졌죠. 근데 뭐 아주 크게 빠진 거는 아닌데 그래도 4%가 여러분들한테는 크다고 느낄 겁니다. 12% 정도 올라갔으면 3에서 5%는 원래 기본적으로 흔들려요. 그래서 어제 4% 정도 빠진 거는 그렇게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왕이면은 그냥 올라가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뭐 18,000 돌파하면 좋기는 한데 트럼프가 자기네 나라가 전 세계에다가 소비를 하면서 적자로 돈을 쏟아가면서 적자를 보면서 소비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관세 전쟁에 불을 놨기 시작했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서 관세에 대해서 기조가 바뀐 거는 아닌데 마치 어제 뉴스들을 보게 되면 트럼프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막 바뀐 것처럼 막 긍정적으로 막 써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금 오바스럽다. 너무 급등을 했다. 12%가 뭐냐. 뭐 이러면서 약간 여러분들의 경계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개 방송도 같은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결론은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18,000 돌파하지 않으면, 그래서 미국 시장 18,000 돌파하지 않으면 계속 경계를 해야 돼요. 아직까지 시장은 경고등이 떠 있습니다. 경고 뭐 이런 위험등이 지금 켜져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시장이 다시 폭락할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제가 되려면, 위험 상황이 해제가 되려면 나스닥 기준으로 18,000이 돌파 안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부터 볼게요. 자, 미국 시장 역대 2001년도 이후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어제의 시장. 자, 미국 시장. 차트만 보면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럴 수 있어요. 장대 양봉 나오고 뚫지는 못했으니까 저항대 걸린 상태에서 이 장대 양봉 이 품 안에 지금 있죠. 품 안에 있으니까 그냥 박스권 내에서 그냥 뭐 버티는 정도?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인데 여기서 시장이 좋아질 생각이 있으면 18,000을 돌파를 하고 이쪽으로 갈 것이고 좋아질 생각이 없으면 부딪히고 저점이 깨져서 15,000이 깨질 겁니다. 근데 지금 15,000이 깨진 것도 아니고 18,000이 돌파가 된 것도 아니니까 저도 여기서 뭐 이게 돌파가 될 겁니다. 내지는 아주 박살날 겁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 정황들과 상황들과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락의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꿀점 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최근에 갑자기 이상 폭락이 나왔다 그랬죠. 대만 시장, 홍콩 시장, 중국 시장, 일본 시장 등등 갑자기 전 세계가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막 8%, 9%, 13% 폭락을 했는데 일단 트럼프 관세 충격으로 빠졌다라 그러지만 너무 과하죠. 그 과한 정도가 마치 그냥 그 제 느낌에는 헤지펀드사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 막 1,000조씩 움직이는 애들 있죠. 이런 이제 돈 많은 그런 이제 세력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시장을 아우르는 애들이 뭔가 지금 트럼프 정책에 불만인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와 함께 풋옵션을 같이 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일간에서는 백악관에서 풋옵션 산 거 아니냐, 하방 배팅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월가에서도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이 불확실성은 싫어합니다. 돈을 크게 굴리는 뭐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그렇게 큰 돈을 굴리는 이런 사람들은 불확실성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흔들릴 것 같으면 일단 현금화를 해놔요.
현금 해놓고 다시 좋아지면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현금화를 일단 해놨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돈을 1,000조를 굴려봐요. 1,000조를 굴리고 일경을 굴려봐요. 일경을 큰 돈을 굴리면 일경을 다 현금화했다 쳐봐요. 일경을 현금화해 놓으면 뭐가 좋을까요? 폭등하면 하나도 안 좋습니다. 다 팔았는데 폭등을 해? 얼마나 배 아픕니까? 세력들 입장에서. 다 팔았으면 없는 뉴스도 만들어서 폭락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래서 꿀점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력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최근에 뭔가 차익 실현을 하고 돈들을 뺀다는 움직임들에 대한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으니 그러면 얘네들의 생각은 뭘 하든 잡아당겨 밑으로 내리지 않을까. 거기다 진짜로 트럼프가 하방을 배팅했다라 그러면 진짜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조금은 해보시라는 얘기고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최근에서 그래도 자랑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도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 그다음에 로봇주들로 떠 있으니까 많이 빠지면 공략을 하시고 결국은 트럼프 머스크 관련주가 움직일 겁니다. 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시장이 하도 불안하니까 정치 테마주 쪽으로 하셔라 해가지고 정치 테마주도 한번 움직이고 결론은 시장이 막 박살나고 다른 종목들은 30% 40% 빠질 때 하나도 안 빠졌어요. 오히려 수익이 났고 그리고 LNG 알래스카 관련주들은 어제까지 다 수익이 많이 지금 난 상태고 일부 안 움직인 뭐 DK락 같은 애들도 수익은 거의 안 났지만 지금 약간 손실인 사람들도 있고 약간 수익인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손실이 크지 않아. 30% 40% 깨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볼 때에서 저런 관점을 볼 때에서 결론은 뭘 하는 게 좋겠느냐. 현금화입니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단타 정도. 자,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공개방송 한 분들한테는 제가 많은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시장이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요약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18,000 돌파 못하면 계속 경고등을 생각을 하고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돌파가 못하면 결국 왔다 갔다 하다가 15,000이 깨지면 그때서부터 진짜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000이 깨질지 안 깨질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꿀점을 치면서 지금 뭐 다른 애들은 그러니까 돈을 크게 갖고 있는 애들은 뭐 이렇게 돈을 지금 뭐 현금화를 하고 뭐 워렌 버핏도 뭐 현금화를 하고 뭐 쟤도 현금화라고 뭐 지금 다 현금화하는 것 같은데 기사는 안 나와요. 왜? 그 기사하면 개인들이 따라할까 봐. 누가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흔들린 흐름들은 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갑자기 이렇게 폭락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누군가 팔았겠죠. 그럼 어제 들어올린 건 개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많이 사가라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미끼를 물겠죠. 그래서 어제 이제 급등은 저는 별로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개인들을 꼬시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나. 어제 급등, 아니 그저께 급등. 그러니까 일본 시장도 급등을 주는 척하고 그래야 이제 개인들이 안 던지거나 이제 매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은 그때에서 파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경계하셔라, 조심해라.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 18,000 돌파 안 되면 계속 경계감을. 그러니까 현금화를 하면 돼요. 현금화. 그래서 지금 크게 안 깨진 폭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종목들은 수익이 났거나 손실이 굉장히 작을 겁니다. 다른 종목에 비하면. 그게 제가 자랑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손실폭이 10% 안쪽에 있으면 현금화가 좀 필요합니다. 뭐 수익이 났다? 에이, 그럼 뭐 그냥 팔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완벽하게 깨졌다는 건 아니니까 15,000이 깨지면 지금 제 얘기를 가슴에 새기고 대응을 하세요. 지금은 조금 미리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미리 그냥 경고하는 정도고 아직 일이 벌어지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18,000이 돌파가 되면 지금 이 얘기는 해제가 되는 거고 15,000이 깨지게 되면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대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15,000이 깨지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손실폭이 20% 안쪽까지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근데 아직 안 깨졌단 말이에요. 여전히 반등 속에 있고 지금부터 좀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자, 미국 시장은 아직 15,000이 깨진 게 아닙니다. 근데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1점 몇 프로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일로 슬슬 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깨질지 월요일 깨질지 그러면 뭐 던져야 돼요. 그거는 이제 일이 벌어진 거니까. 불이 나기 시작한 거고 튀어야죠 뭘. 집에 불이 났는데 그러면 뭐 거기서 뭐 불 끄면 좋지만 일단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5,000이 깨지게 되면 일단 도망가야 됩니다. 얘가 깨지면 뭘 살려보려고 마이너스 20% 반등 주면 빠져나와야지. 그게 아니에요. 일단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게 깨지면 아직 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 지지가 되고 다시 반등을 주고 18,000까지 부딪히는 흐름이 오면 그렇다고
좋은 거 아니니까 그때까지도 뭐라라 계속 현금화 대응을 하셔라. 그래서 18,000이 돌파 안착이 돼서 트럼프가 생각이 바뀌어서 관세를 뭐 무관세로 가겠다. 우리 뭐 지금 미국은 적자국으로 그냥 돈을 다 퍼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뀐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진 거는 사실 트럼프가 말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시장이 해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이 뭐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과 그다음에 중국 관세가 125%로 계산했는데 지금 145%인가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거마저도 정확하지가 않아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불확실성입니다. 결국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근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예전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 얘기로 시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은 갈등 수준이 아니고 전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거죠. 근데 엊그저께 왜 올라갔어요? 10,000대 때린다 그랬는데 9,000대 때린다 그러니까 1,000대 깎아줬네. 호재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사람은 100대만 맞아도 죽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거 안 좋은 거네 하고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어제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호재는 맞아요. 10,000대 맞는 거 9,000대 깎아줬으니까, 아니, 1,000대 깎아줬으니까 9,000대 맞으니까 호재니까 올라갔지만 나중 가서 이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맞다 보면, 한 50대 맞다 보면 이제 죽겠거든. 그럼 100대 맞으면 이미 벌써 혼절하고 벌써 사람이 벌써 거의 그쵸? 엉덩이 다 터져 나가고 그쵸? 막 허리 막 휘어지고 막 난리도 날릴 거고. 그러니까 이제 9,000대니 10,000대니 필요가 없는 상황을 이제 깨닫게 되면 시장은 폭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아직 상황은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혹은 손실이 50%, 60%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는 어차피 전 세계가 지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하는 희망으로 그냥 가져가는 거지만 아직 살릴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20% 안쪽, 10% 안쪽 손실 난 것들은 지금이라도 반등을 줄 때마다 현금화 대응을 잘 하셔라. 지금도 해도 돼요. 지금도 아직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제 이런 얘기를 먼저 미리 했다고 무서워갖고 지금 다 던져야지 그러다가 오늘 미국 시장 3% 반등 나오고 조만간에 18,000까지 부딪힌 다음에 돌파 안착된 다음에 아이씨 이정수 전문가님이 팔라 그래서 팔았더니 저 팔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15,000이 깨지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현금화 대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때는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겠습니다.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이죠. 애매해서 그래요. 지금. 18,000을 돌파안착을 할 건지 거기 부딪히고 내려올 건지 아니면 그냥 깨질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만 이제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경고망동하지 말고 싸다 하고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삼가하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잘 버팁니다. 왜냐하면 일본 시장 오늘 몇 프로 빠집니까? 4.6% 빠지죠. 우리나라는 오늘 몇 프로 빠지냐면은 안 빠져요. 코스닥은 0.07%나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1.67%밖에 안 빠집니다. 잘 버티는 거는 참 대견하기는 한데 미국 시장이 오늘 떨어지고 만약에 월요일 날 떨어지고 화요일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오늘 보면은 오늘도 가스 관련주들 알래스카 가스 관련주들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관련주들 의료 AI 관련주들 몇몇 종목들 오늘 급등 나오거나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이 줄어들거나 수익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현금화 대응이 좀 필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손실이 많이 지금 그리고 줄어드는 쪽들이 있으니까 현금화 대응을 좀 더 생각을 하고 단타도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 언제까지? 미국이 18,000을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현금을 최소 20% 정도가 있어야 나중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됩니다. 30% 있다? 그러면 코로나 때처럼 종목들 70% 박살나면 엄청난 기회예요. 50%다? 떼돈까지 아니고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50% 현금화라는 얘기는 갖고 있는 50%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집니다. 코로나 때를 생각하면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코로나 때를 생각하면 그렇잖아. 절반은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져요. 나머지 절반은 현금화 해놨죠. 근데 그게 나중에 한번 주말에 한번 계산을 한번 잘 해봐봐요. 그리고 나서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100%, 200%, 300%가 움직이는데 물린 건 거의 본전 가까이 올라오지만 50% 현금화해 놓은 것들은 나중에 100%, 200%, 300%면 본전 이상 많이 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현금화를 뭐 100% 그까지는 필요도 없고요. 현금화가 20%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적당히 빠지면 20%도 소용없고요. 많이 빠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빠져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많이 흔들려도 그 현금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거나 막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뿐만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분석해보고 있는데 좀 비트코인도 최소 1억까지 떨어질 것 같고 8,200만 원, 6,400만 원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이따가 미국 주식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들이 지금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한번 큰 충격을 주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금화를 안 하고 주식으로만 갖고 있거나 뭐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큰일 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놓고 많이 빠지면 이건 엄청난 그러니까 코로나 때와 같은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는 거니까 요 얘기를 잘 새겨 듣고 잘 대응하시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보자면 미증시가 5% 이상 급등을 보인 경우 다음 날 상승 확률은 34%에 불과합니다. 어제 이 미증시가 다시 한번 살아나나 하고 밤 사이에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겠고요. 밤 사이의 되돌림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 오히려 나스닥의 두 자릿수 급등을 감안했을 때에는 선방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니케이 지수가 4.7% 이상 이 아시아 증시 치고도 우리에 비해서 과하게 급락 중입니다. 이 전일 급등폭이 더 컸던 영향도 분명 있겠지만요. 밤사이에 CPI 하락으로 달러화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이 때문에 지금 엔달러 환율이 2.9%, 약 3% 가까이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엔캐리 우려가 커진 영향도 현재 일본 증시의 급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을 정말 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에게만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DK락 어제와 동일하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자형 패턴 보여주고 있는 이 DK락 지금 이 시각 1.34% 현재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7,500원 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어제와는 시장이 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었죠. 바로 좀 급락이 나오게 됐는데 이 와중에 DK락에 대한 전략 어제와 동일하게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변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자, 제가 최근 한 달 안쪽으로 해서 추천한 종목 중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알래스카 LNG 가스선 관련주입니다. 그쪽 다 좋아요, 지금. 동양철관, 화성밸브, DK락, 동성화이텍, 이게 다 조선기자재, 한국카본,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물론 많이 떠 있는 종목은 제가 추천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가스와 관련주 쪽이 덜 갔으니까 그쪽이 낫다. 지금 종목들 최근 한 달 동안 떨어진 종목들 보게 되면 30%, 40%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동양철관 같은 경우 950원에 드렸었는데 954원 찍고 올라갔거든요. 4원 차이로 안 들어왔지만 들어왔었으면 67% 상승을 했어요. 수익이 67%날 뻔했던 거죠. 뭐 그거는 좀 특별한 경우고 나머지 뭐 하이스틸, 넥스틸, 휴스틸, 바닥권역에서 화성밸브까지 대부분 바닥에서 1, 20%는 다 올라갔어요. 남들은 3, 40% 박살날 때. 일단 그게 좋은 거고 뭐 추천해놓지는 않았지만 그쪽 섹터의 조선기자재 오늘도 한국카본,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동방성기, 태웅, 케이프, 동성화인텍 다 강합니다. 다행히도. 일단 조선주들, 조선기자재주들 뭐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충격에서 피할 수 있는 애들이 섹터가 뭐 엔터주도 있고 뭐 LNG 가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방산주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LNG 가스죠. LNG 가스가 제일 왜냐면 트럼프 정부는
그렇게 해야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미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런 이유도 그렇고 알래스카가 땅덩어리가 넓습니다. 거기 개발하면 그냥 구멍만 뚫으면 막 가스 나오고 기름 나오고 막 그러는 동네예요, 거기가. 예전에서도 2018년도도 그랬고 2010년도, 2015년도도 그랬고 뭐 조금만 파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200년 쓸 거,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아니고 지구인들 말고 미국 사람들만 쓸 거 뭐 그냥 심심할 때마다 기사 나오더라고요. 뭐 200년 쓸 거, 150년 쓸 거, 여기 뚫으면 200년 쓸 거, 300년 쓸 거. 그래서 저는 그때 알게 됐죠. 저기가 그냥 뚫으면 나오는 동네구나. 근데 개발을 안 하다가 이제 막 개발을 하죠. 그리고 개발을 해서 전 세계에다가 많이 팔겠다고 한다 그러면 배가 많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배가 필요한데 그 배는 그냥 뭐 깡통으로 만들면 안 되고 거기 여러 가지 기자재가 들어갑니다. 온행제라든지 뭐 가스관 같은 것들 들어가고 뭐 그래서 앞으로 이쪽이 참 좋겠구나. 그래서 미국이 열심히 이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이 제일 안전하다 싶어서 계속 이쪽만을 밀었는데 운이 좋게도 이 시장 이 급락상에도 잘 버팁니다. 근데 오늘 이거를 쫓아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아직도 쌉니다. 그나마 매매하고 단타를 할 거면은 이쪽이 안전하다라는 의미로 오늘 드릴 거고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미 벌써 어제 들어갔던 사람들은 3% 달성됐습니다. 됐는데 올라간 폭이 좀 미적미적해서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박살나려면 여기 조선주나 조선기자재 여기 박살나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강하거든요. 케이프, 한선행진에도 이제 움직이네요. 동방성기도 오늘 움직이고 강하게 움직이고 하나인진, 그러니까 조선기자주들이 강하니까 그래서 오늘 가격 안 들어오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오늘 한 번 더 갖고 나온 거고 쫓아가지 마세요. 장이 안 좋습니다. 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다시 흔들리면 싸게 사는 전략으로 이따가 가격 전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DK락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저희 표적 종목 현재 상황 한번 살펴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3월 31일 그리고 4월 1일 동양철관 각각 1,000원 선에 양일 모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4월 2일 휴림로봇 2,067원, 2%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또 4월 3일 휴스틸 4,900원, 매수가에는 안타깝게도 도달하지 못했고요. 대신 4월 4일 에이텍 모빌리티 21,000원, 12%의 놀라운 상승률 기록해줬네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하시죠. 현재 4월 7일 에이텍 모빌리티 그리고 9일까지 같은 종목 표적 종목으로 삼아봤었죠. 18,500원, 19,000원 당시에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어서 21,000원 선에 3%의 상승률 저희 한번 달성을 해봤고요. 또 DK락 어제 만나봤었죠. 7,340원, 3.4%의 상승률 이렇게 이틀 연속 3% 이상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이 DK락 어제 시작부터 상당히 흐름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 DK락과 플러스, 에이텍 모빌리티까지 지난 한 주 살펴봤었던 종목들 비슷비슷한 섹터입니다. 이 모멘텀은 동일하지만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그리고 자세한 목표 주가가 중요하겠죠. 전문가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도 시장이 참 웃긴 거예요. 일본 시장 급락하고 있고 지금 미국 선물도 안 좋은데 뭐 지금 우리나라 시장 뭐 좋다고 이렇게 버티는지 코스피도 버티고 코스닥도 버티고 있고 거기다가 물론 기분은 저는 좋아요. 가스선 관련주들, LNG, 알래스카 관련주들 지금 잘 강하게 움직여주니까 기분은 좋지만 이건 이상한 거죠. 일본 시장 저렇게 빠지면 떨어져야 되는데 자 그래도 그냥 종목이 좋아서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그냥 그렇게 보고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드렸던 종목들 일단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테마로 드렸었던 에이텍 모빌리티 일단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가격이 안 들어왔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탄핵 선고가 된 이후에서 흔들렸을 때 그 전에 사실은 추천이 됐었고 아침에 추천이 됐었고 기대감에 급등을 해서 수익 실현이 됐다가 그 이후에 다시 떨어졌다가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에 가격은 안 돌아왔지만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들 여기 보이죠? 여기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아직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갖고 있다면 좀 괜찮은 아직 못 팔았거나 조금 욕심이 나서 갖고 있다면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불안한 부분들은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적당히 미국 시장이 빠져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또다시 여기서 10% 빠진다? 아직 10% 빠진 경우는 없었죠. 5%, 6%는 빠졌지만 근데 12% 올라갔으니까 10% 이상 빠진다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아요. 변동성이 한번 주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 시장은 변동성이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빠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얘도 폭락할 일은 없는데 미국이 적당히 한 5% 내에서만 흔들려 주게 되면 그러면 이쪽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이쪽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힘점을 모으고 있는 삼각수렴형 정도의 모습으로 어쨌든 가격 월요일날 미도달, 화요일날 미도달 그래서 18,500원, 19,000원 드렸었고 수요일날은 21,000원에 드렸었는데 그냥 잠깐 올라오다가 3% 달성이 되고 지금 내려왔죠. 그분들한테 한 얘기예요. 좀 전 얘기는 21,000원에서 공략을 했는데 지금 내려왔는데 어떡합니까? 뭐 손실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이 모양이 아직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 시장이 10% 이상 빠지면 뭐 얘만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다 떨어져요. 또다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 그때는 진짜 큰일 나죠. 미국이 만약에 10%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정으로 미국이 10%가 떨어져가지고 15,000이 깨져가지고 밑으로 13,000 혹은 10,000 쪽으로 내려간다 나스닥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은 뭐 기본 30-40%는 일단 빼야 될 거고 그리고 그날 아마 당일날 종목들 떨어지는 것도 대략 코스닥 1,500개 떨어지겠죠. 그리고 떨어지는 폭도 지금까지 잘 버텼던 거 다 반납해야 됩니다. 버텼던 거 얹혀가지고 뭐 하루 만에 10%, 15% 폭락하는 애들 속출할 겁니다. 미국이 10% 이상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 쉽지는 않으니까 쉽지는 않은데 가능성은 열려져 버렸습니다. 12% 폭등한 게 그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10% 떨어질 일도 없어요. 제가 과거에 경험을 해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어쨌든 그런 일이 쉽게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속수무책이고 뭐 버티는 종목들이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얘도 잘 버티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잘 보세요. 미국 시장이 크게 폭락하지 않으면 다른 종목들보다는 얘가 잘 버티거나 오히려 거꾸로 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 못한 분들은 다시 올라올 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제 드렸던 DK라 오늘도 표역 종목으로 드렸는데 아직 올라갈 폭이 많이 남아서 안전해 보이죠. 그리고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자 조선기자재, 동방성기 요게 이러고 있다가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케이프, 조선기자재 얘가 많이 빠졌다가 오늘 강세를 보였고 그러니까 한두 개가 움직인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움직여서 그래요. 그다음에 한국카본 오늘 1%밖에 안 올라가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많이 올라가고 한국카본, 성광밴드, 동성화인테, 조선기자재, LNG, 알래스카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같이 바닥에서 안 움직였던 한선 엔지니어링도 오랜만에 바닥에서 좀 들어주려고 머리 들고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아요. 코스닥은 914개가 빠집니다. 분위기는 안 좋아요. 분위기는 안 좋은데 그냥 이쪽으로 몰려서 그런데 DK락. 그래서 어제 수익 나신 분들은 팔면서 가세요. 욕심내지 말고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8,000원, 8,500원 얼마든지 뭐 그 정도까지 뭐 못 가지 않을 그런 목표치를 가졌는데 원래는 장만 분위기가 좋았다면 미국이 18,000 돌파가 확실하고 2만 가고 트럼프가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 이거 뭐 10,000원도 가고 뭐 그럴 텐데 뭐 2만 원도 가고 그럴 텐데 지금 분위기가 일단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남으신 분들은 일부 팔고 나머지를 이렇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DK라 자 어제는 7,340원에 드렸었는데 싸게 사세요. 싸게 내려오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15,000만 안 깨지면 됩니다. 15,000 안 깨지고 흔들흔들 할 수 있어요. 오늘 일본 시장 흔들리고 아시아 증시가 흔들리니까 오늘 종목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흔들릴 때 싸게 사는 건 됩니다. 이거 왜 또 갑자기 꼼지락꼼지락 거려요? 그러니까 싸게 사세요. 싸게. 쫓아가지 말고. 그래서 여기 5일선이 닿는 자리가 한 7,200원 정도 되거든요. 7,200원 정도 내려오면 사봐도 됩니다. 왜냐면 계속 그 트럼프 정부에서 알래스카 이거 참여하는데 한국 도와달라고 계속 같이 하자고 계속 얘기 나오고 뉴스는 계속 나오니까 뉴스에 반응을 하면서 그래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시장이 흔들려도. 그 물린 애들이 이게 개인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들고 있어요. 개인들은 사실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다 털려갖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로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시장은 좀 불안하지만 그나마 지금 매매한다 그러면 알래스카, LNG, 가스성 관련주들 이쪽 조선기자재 쪽이 가장 안전해 보이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에 시장이 더 안 좋아지고 확실하게 하방이 확실하다. 미국 시장이 저점을 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때는 저는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올 겁니다. 그때는 뭐 매매고 뭐가 없어요. 다 현금화하고 다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경고만 할 뿐이고 아직은 뭐 그렇게 뭐 그러니까 미국 시장 어제 떨어진 부분들은 4% 빠진 부분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근데 자연스러운 조정에서 하다가 저점이 깨져버리면 그땐 폭락이거든요. 근데 그게 싼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땐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000이 지지가 되고 18,000이 이 박스권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게 주 전략입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짧게 단타 치고 아무거나 사지 말고. 미국 시장이 중요한데 일단 뭐 TK라고 움직이는 건 고마운데 여러분들이 산 거는 아닐 거고요. 왜냐면 그럼 어제도 급등해야 되는 거죠. 세력들이 뭐 갑자기 뉴스가 나왔나? 하여튼 저렇게 올라올 때 잘 파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오늘 DK락 여러분들한테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7,200원 선에 오늘 DK락 만나보게 됐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얼른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SOS 전략 구축하러 가봐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선착순을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의 일타 전략 제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의 첫 번째 종목,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나올만 하네요. 삼성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현재 매수 단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 게 58,000원 선이시고요. 현재 비중으로 보자면 30% 비중이 조금 높으시네요.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보자면 2.3% 내려가게 되면서 55,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최근 S25의 판매량 또 1분기 호실적 등 이 침체된 시장 속에서 단비 같은 소식을 또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안겨줬었죠. 하지만 주가가 소폭 반등에 그친 게 참 이게 지수 대표주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이슈를 절대 피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삼성전자 과연 지수 흐름 똑같이 따라가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지금도 400조? 300조. 많이 줄었네요. 예전에서 400조, 500조까지 된 적이 있었던 삼성전자인데 그만큼 뭐 많이 빠졌으니까 330조 정도 되는데 여전히 지수주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따라가요. 지수 따라가고 자 58,000원에 공략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차트에 보니까 여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시장을 드리는 전략이 어떤 전략이죠? 반등 주면 현금화 전략을 하셔라. 그러니까 막 지금 엄청나게 위험해갖고 지금 미국 시장이 15,000이 깨져갖고 나락으로 내려간다.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그래서 올라올 때 현금화 대응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미국 시장이 15,000이 깨지면 그 다음 자리는 13,000까지는 기본으로 밀려요. 2,000포인트가 사라집니다. 뭐 그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우리 미국 나스닥이 2200까지 찍었다가 최근에 15,000까지 들어갔으니까 5,000포인트가 빠졌거든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5,000포인트 떨어지는 미국 시장을 버틴 사람들입니다. 그 버티니까 종목들이 30-40%가 빠졌겠죠. 근데 제가 드렸던 알래스카 관련주들, 뭐 심지어 지금 DK락으로 이것도 한 몇 주 전부터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저거 DK락 들어갔으면 손실이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어제 들어간 사람들은 수익이고요. 어제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한 11% 정도 수익일 겁니다. 대략. 그런데 고점에서 뭐 8,300원에 물린 사람도 있고 8,000원에 물린 사람들도 있고 왜냐면 8,300원서부터 8,000원대 7,900원 그리고 어제는 엊그저께는 뭐 7,340원 가격을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계속 요것만 추천했기 때문에 이유는 알래스카니까 알래스카 LNG라서 거봐 덜 깨지죠. 자 근데 삼성전자는 얘 알래스카로 안 가잖아요. 얘 가스 반도로 안 가잖아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는
기술주들이 좋아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쭉 설명하는 게 좋지가 않죠.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든 일단 시장이 반등 주면 빠져나오든. 그러니까 여기 한 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늘 크게 안 빠지고 다음 주에 좀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빠져나오세요. 결국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 미국 시장이 오늘 뭐 나스닥 선물이 안 좋으니까 살짝 빠질 수 있죠. 다음 주 이게 기어 오르면서 17,000, 18,000 쪽으로 붙으면 그때 빠져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저의 그 꿀점을 치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은 18,000 왠지 못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못 넘어가고 떨어지면 그때 난리가 나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이런 일이 거의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이 쓰게 되면 파란색 네트를 메고 오겠습니다. 그때는 반등 주고 팔지 말고요. 그냥 던지세요. 그냥. 손실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버텨보자. 왜냐면 수익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미국 시장이 18,000까지만 붙여줘도. 그러면 6만 원까지는 올라오니까 그때에서 파시면 되는데 물론 돌파 안착이 되면 더 올라가겠죠. 돌파 안착이 되면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면 돼요. 다른 거. 유리기판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유리기판 살 거 되게 많아요. 지금도 바닥에 있는 거 지금 해야 될 것도 무지하게 많은데 일부러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시장이 불안해서. 예를 들어서 유리기판 관련주 HB 테크놀로지부터 해가지고 찾아보면 이렇게 많이 빠진 애들 좀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만 미국 시장만 18,000 안착이 되고 올라가지고 그러면 유리기판 쪽으로 할 것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단 이쪽에서 최근에 강했던 애들이 있어요. 그 H로 시작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거 나중에 기억이 나면 얘기를 하고 어쨌든 삼성전자는 반등 줄 때 현금화 대응이 중요하고 만약에 제가 시장이 이거는 큰일 났다. 이거는 이제 글러먹었다. 이거는 뭐 반등의 기운이 없다. 미국 시장 15,000 깨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58,000원에서 15,000 이미 깨지게 되면 지금 손실이 대략 9%거든요. 근데 15,000 깨지면 뭐 얘도 5만 원 정도 깨지고 있겠죠. 그러면 12% 손실이죠. 뭐 지금 마이너스 9% 손실이나 마이너스 12% 손실이나 뭐 3% 차이니까 그때는 눈물을 머물고 손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버텨보자. 반등을 주면 현금화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전해진 M7 관련 소식, 이 현지 기사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저희 미국 주식의 정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밤사이에 테슬라의 주가가 7% 이상 하락하면서 이 M7 중에서도 특히나 급락세를 기록했었죠. 오늘의 이 기사 제목 한번 바로 보도록 할까요? Analysts trim target prices for Tesla stock, citing tariffs on auto industry. 자, 여기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라내다, 하향 조정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이 자동차 산업 관세 우려감에 테슬라 주가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키 테이크어웨이즈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UBS and Mizuho Analyst, UBS와 미즈호 증권 다들 아시죠? 여기에 분석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lower their targets for Tesla on Thursday, 간밤 목요일이었죠.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Citing the potential of tariffs to weaken the broader auto industry. 자, 이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 관세의 이런 잠재적인 위협에 이렇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 실제로 밤사이 UBS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90 수준으로 내려잡았고요. 또 미즈호 증권의 경우에는 $375 수준으로 낮춰 잡았네요. 이 현재 종가 대비 평균 목표가도 봐야겠죠. 현재 시간 10일 기준입니다. 이 테슬라의 평균 월가 목표가는 $327 수준으로 이 목요일 종가 대비 약 30% 정도 높은 수준인데요. 참 아쉬운 그런 목표 주가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demand for electric vehicles already soft and sales may fall additional 11% in 2025, according to UBS estimates. 자, UBS 증권의 이 추측에 따르면 2025년에 테슬라의 이 자동차 판매량, 인도량이라고 우리나라에선 표기를 하죠. 11% 이상 추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유는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 감소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UBS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 완화 조치는 물론 경기 침체 또 수요 둔화 리스크를 줄이긴 하지만 자동차 관세만 만큼은 이 개별 국가 간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 업종별 고정 관세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업종별 고정관세가 적용이 되는 분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됐고요. 이어서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까지 고정관세를 적용받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현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Analysts also pared back their price expectations for General Motors, Rivian, and number of auto suppliers. 자, 그렇다면 자동차 산업 전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실제로 GM과 리비안 그리고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들까지 목표 주가 하향이 잇따랐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상황 속에서 자동차 섹터 전반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네요. 여기서 테슬라 조금 더 경쟁 우위 가져갈 수 있는 지점 있을까요? 자, 어제도 테슬라 급등을 했을 때에서 엊그저께 이제 급등을 나오고 나서 어제 아침 방송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뭐하라? 현금화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깨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270달러에서 220달러에서 하락을 했었는데 미국 시장이 아직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폭락할 것 같아서 현금화 느낌보다는 어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수 뒤로 물러서서 그러니까 지금 돈 많이 갖고 있는 헤지펀드 사는 애들도 현금화해 놓고 뒤로 물러서듯이 여러분들 똑같은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험을 걸지 마세요. 여기서 모험을 걸지 말고 지금 손실이 작거나 수익이 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일단 현금화를 해놓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뭔가 좋은 얘기 나올 때까지.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결국 따라가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이 미국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느낌적인 느낌은 왠지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 경고를 하는 것도 있지만 몰라요, 이거는. 저도 15,000 안 깨지고 18,000 돌파 안착돼서 여러분들 경고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트럼프가 달라졌어요. 우리 트럼프가 달라졌어요. 착해졌네요. 완전 관세 무관세로 가고 뭐 미국이 다 떠안는다 그러고 뭐 이제 뭐 미국이 알아서 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그 트럼프가 뭐 그럼 좋은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막 돈을 막 뿌려가지고 막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 막 돈을 뿌려가지고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사업을 뭐 올리겠다 해서 증시를 띄우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좋은 얘기 나오면서 18,000 돌파 안착하고 2만 가면 그때 해도 됩니다. 테슬라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이러다가 오늘 밤 미국 시장 한 2, 3% 빠지고 월요일 날에 2, 3% 빠지고 15,000 깨지면 그때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대응하려고 그러면 이미 손실이 뭐 대형주라서 뭐 20%, 30% 한 방에 깨지진 않습니다만 지금 수익이 났거나 손실이 조금밖에 안 난 상태에서 현금화했다가 밑에 다시 싸게 사면 좋은데 굳이 여기서 무리해서 가져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관망 전략인 거죠. 원래 샀던 가격대에서 그대로 던지면 관망이죠. 뭐. 그래서 뭐 270달러에 샀었든 220달러에 사서 수익이 났든 뭐 그런 사람들은 지금 비중을 줄여놓고 뭐 다 줄이는 거는 뭐 싫을 거예요 아마. 그 테슬라에 대한 우리나라 애정들이 높아서 그래서 일단은 저는 관망 전략으로 얘기를 합니다. 미국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제가 아까 전에 비트코인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도 추세 흐름들이 그렇게 지금 깔끔하지 못해. 이게 푹 떨어지면 일단 1억이 보이고요. 이거 깨지면 그다음 8천만 원까지 보입니다. 그 저점 깨지면 그거는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자산 시장들에 대한 차트들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요. 불안하고 최근 시장에 16,000 나스닥 깨진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2,380도 한번 깨버린 것도 문제가 있고 요거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전략들은 지금 혹시나 모르니 뭐하자 현금화를 해놓고 손실이 줄어들게 될 때마다 비중을 줄이고 좀 전에도 DK라 확 올라갈 때 사라고 하지 않았죠? 갖고 있는 사람들 차익 실현 내지는 비중을 줄이라 라는 전략. 자 밑에도 초록 밴드에서 그런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들이 다시 한번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불안감도 드는데요. 이렇게 참 걱정 많으신 여러분을 위해서 아래의 공간 마련해 놨으니까요. 방송이 끝나도 저희 전문가님과 더 많은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이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이 나스닥이 18,000포인트를 돌파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 시장이고요. 또 반등 시에 현금화 전략 및 짧은 단타 매매 위주로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DK락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